복음방에 또 청년분께서 오셨습니다. 가게라서 좀 끊어가면서 가상상담 진행할게요. 네, 어떤 사연으로요? 제가 결혼을 조금 앞두고 있는데요.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여자친구도 같이 오기로 했는데 변덕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 앞에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가 너무 힘들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집안과 집안 간에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이 여자애가 자꾸 신경이 날카로워서 내가 맞춰주기가 너무 힘든데 결혼하면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자꾸 생기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여러 가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저희가 연애 결혼인데도 이렇게 충돌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같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을 상대방의 기대나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은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걸 저도 오래 깨달았거든요. 같이 치유를 하는 거죠. 내가 위로를 받고자 하면은 상대방이 위로를 해주기보다는, 그쵸, 잔소리를 한다든지 내부로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변덕이 심한 사람을 자꾸 맞추다 보면 나도 남자 청년분도 감정이 폭발하게 돼 있어. 아무리 착하셔도요. 그쵸? 지방과 지방과 만나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힘드시겠습니까? 그쵸? 결혼하면 또 아기가 생기면 또 큰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강압적인 행동들, 설거지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책상에 내 몸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 행동들, 머리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요 모두 다 힘든 거예요. 지치고 힘든 거예요. 다 와서 집안에서 테레비 보고 싶고 컴퓨터 하고 싶고, 그쵸, 게임하고 싶고 쉬고 싶은 게 다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요. 그죠? 그것을 참고 하게 되면, 한쪽에서만 하면은 이것은 돕는 관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극단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남자가 가붕장적으로 이럴 수가 있죠. 어이 이것 좀 갖고 와, 물, 이거, 어이 사과, 여기 발 좀 봐, 여기 닦아, 양말 대령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 분들. 그러면 그 남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스포일하는 게, 부인들은 막 신경질내면서 아유 좀 이거 좀 먹어, 여기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때 단호하게 갖다 드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것도 안 해줘? 사방한테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갖다 드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한다고요. 투덜투덜 거리면서. 저희 남편도 좀 투덜투덜 거리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나도 보면은 남편을 볼 때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 흥분하게 되네요. 내가 잔소리해서 양말 좀 집어넣어 그러면 자기도 여기 흘렸잖아. 똑같이 메아리처럼 돌아옵니다. 내가 한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요즘에 되게 많이 느끼게 있거든요. 나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고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 단호하게 변덕을 부리는 사람한테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해야 돼. 한두 번 얘기해갖고 되질 않거든요. 잔소리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그죠? 저도 그게 되게 힘든데요.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는요, 신경질 부리지 말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 전에 우리가 그런 살림 같은 것을 준비할 때 참 각오 같은 그런 것을 되게 중시하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서로 간의 얘기를 통해서 룰을 정하고, 룰이라는 게 꼭 이것보다 바뀔 수도 있죠. 설거지는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고, 같이 일하게 된다면 또 빨래는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고,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가구 옮기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어느 요일은 자기가 했으면 좋겠고,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여자가 손한테 까딱 안 하고 남자한테 변덕이 심하다고 아침마다 좀 죽 끓여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기 여기 뭐 갖다 줘, 그러면 그 여자는 게으른 사람으로 스포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어쩔 때 힘들 때는 같이 도울 수는 있죠, 당연히. 그쵸?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남편을 잘 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해야 될 일은 하면서
내 자신을 고쳐가면서 상대방이 말할 때 이게 너무 하기 싫어, 그럼 그 사람이 설거지가 하기 싫은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도 반대로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런 것을 좀 주님한테 파악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지만 그 단계를 이겨내가는 과정이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하는 그 전에 이혼 상담 그 변호하시는 분이, 변호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배우자의 외도나 또는 폭력적인 거, 성격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성격 차이는 다 극복할 수 있다,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실 내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알려주면 이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는 게 있구나 하고서는 이해하게 달라고. 역할 놀이를 통해서 인형이나 이런 남편이 와서 쉬거나 이런 행동을 내가 직접적으로 해보면서 그 사람 마음을 알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도 지금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싸우고 나 좀 알아줘 그래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먼저 위로를 해줘야 되는구나. 굉장히 힘들지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대접을 해줘야겠다 생각할 때가 많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상대방을 고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평생 가야 안 돼요. 우리가 설교 말씀 들어서 그게 안 되는 건 습관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습관별로 양말짝 벗어나면 계속 집어넣을 때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잘 얘기해야죠.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어넣으세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잘 안 되지요. 처음엔 안 되고 막 중얼거리지만 그것을 이겨내면서 해야 될 일 하게끔 해야 돼. 나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얘기하면 그것을 주입을 시켜야 돼.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 습관이 됐어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시집에 그런 집안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여자분들이 시집가면 시어머니가 이런 분도 있잖아. 며느리 기다렸다는 설거지 다 쌓아놓고 집안일 다 종부리듯이 다 그릇 다 닦으라 그러잖아. 그때 며느리들은 처음부터 전 못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못하잖아요.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그쵸? 네, 계속 진행합니다. 어머니가 이걸 하세요. 사실 그렇게 말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무섭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터질 일이에요. 저는 그걸 10년이나 갖고 있었어요. 미련하게. 나중에 터지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얘가 원래 하던 애가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 더 요구하는 게 더 커져요. 해주면 해줄수록요. 어머니가 하실 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 할 거는 부인이 해야 되고 남편이 해야 되고 최소한의 것은 해야 되는 거야. 아프고 상황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면서 조절을 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내가 라면 끓였어도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왜 안 해줘? 상대방 그런 거 마음 모릅니다. 말해도 몰라요. 계속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거야. 잔소리처럼 하면 안 되죠. 저도 고쳐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대화하자 그러면 남편들이 되게 겁나잖아. 그냥 응응만 대답하라고 그래도 나는 막 네버엔딩 시점으로 막 잔소리가 나와. 2절 3절씩. 그럼 남편도 피곤해서 자고 싶고 읽어야 되니까. 그럴 때 저는 제가 힐링데이를 만들고 남편한테 위로받기보다 내가 벽하고 떠드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죠? 공부하면 막 벽하고 떠들잖아. 인형하고 떠들듯이 혼자 떠드니까 혼자 왜 이렇게 중얼거리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주님한테 들으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위로가 돼. 그래요. 정말 남편도 남편만의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여자도 여자의 위로하는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남편 기다리다 쪼짝쪼짝쪼짝쪼짝 누구 만나서 얘기할 필요 없이, 물론 그런 대화도 필요하지만 남편이 언제까지 다 응응하고 들어주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피곤하다고 서로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자 떠들어서 혼자 위로받고 감정이 폭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지. 아무리 특강 듣고 설교 들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내가 남편한테 좀 대접 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의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해시켜 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인내심을 갖고 이겨내라. 아이들이 침대에서 밥을 먹으면, 밥이 아니라 저기 과자를 먹으면 흘리니까 네가 이걸 책임을 지게끔 계속 주입을 시켜야 돼요. 한 번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시간 조절도 하고 서로 해야 될 일은 또 같이 돕고 사는 거지. 주인하고 종관계가 아니거든. 그거 변덕을 언제 다 맞춰주고 있어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내게끔 주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쩔 때는 막 욕심이 나서 막 그렇게 이제 될 때도 있죠. 잔소리가 나오죠. 어떡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갔지만 단호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다 안 돼도 계속 말하고 또 피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같이 있으면 싸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항상 반대 의견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특징을 또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역할놀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 이런 행동을 나도 함으로써 심정을 이해하면서 또 따뜻한 말을 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결혼 전부터 연습하시면요. 훨씬 더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또 상황이 극단적인 경우는 피해서 내가 주님께 얘기를 해서 풀어야지. 자기만의 공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로해줘야지. 내가 상대방한테 위로받는다면 그 사람이 해주겠으니까 대접을 내가 해줘야지. 그렇다고 희생을 한쪽에서 하는 것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름다운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해가면서 이뤄가시면서 정말 우리가 마사지 받고 싶을 때 내가 먼저 해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나도 챙겨가면서 나도 소중하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잘 룰을 정하면서 대화를 결혼 전부터 잘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말 단호하게 또 변덕을 잘 이렇게 하시고 지혜를 계속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남에게 대접받는 그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정말 대접받고 싶을 때 그리고 또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그렇죠? 7장 12절 말씀 청년분께 같이 할게요. 들으세요. In everything 모든 것에서 to others 해라 others에게 what you want them to do to you 뭐냐면 그것은 너가 원해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한 거지 너에게. 나 남편이 마사지도 있고 된장찌개 뽀글뽀글 끓여서 나 좀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고 원하는 것을 네가 해라는 거죠. 해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면은 언젠간 위로를 받는다는 걸 요즘에 많이 깨달아요. 아이들한테도요. 진짜로요. 내가 그렇다고 다 희생할 수는 없으니까 나만의 공간에서 나도 풀어야죠. 남편한테 위로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해줄 수 있는 건 하고 또 나도 챙겨가면서 또 서로 단호할 건 단호하고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사지 해준다고 다 마사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같이 또 결혼 생활을 잘 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